오늘 강의 못 들으시면 이 강의 전체적으로 원리는 알았는데 해결책을 몰라. 근데 오늘 강의는 해결책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해결책을. 그래서 종양심리 우리가 마음 테라피 이렇게 또 부를 수도 있는데 이 종양의 심리적인 것을 이것은 방정식이다. 그냥 탁착착착 수학 공식 풀듯이 풀으시면 되고 그 공식의 마지막 푸는 방법을 오늘 배우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모르시면 또 안 들으신 분들은 다음에 오셔갖고 그거 어떻게 해요? 막 또 이렇게 할 거예요. 내 스트레스를 내가 어떻게 해요? 이거 막 감정을 내가 화나는데 이걸 어떻게 바꿔요? 응? 뭐 이런 이야기를 할 건데 오늘 이 공식에다 딱 집어넣고 해결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배우시면은 이것 때문에 막 9번씩 듣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이게 해결되시면은 이제는 9번까지 안 들어도 될 겁니다. 하여튼 오늘의 감정하고 병하고의 관계. 감정이라는 얘기 이제 아시죠? 감정. 부정적이면은 불안, 분노 이런 게 올라오는 거고 여러분들 이게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 긍정적이라는 얘기가 제가 한 번도 안 썼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는다고 하는 거 요게 또 문제예요. 길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두 개만 있는 거예요. 부정적 아니면 긍정적이지. 근데 마음치유한데 제3의 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세 번째 길이 있어요. 부정과 긍정. 그런데 4월에 건전한 것이 따로 있어요. 긍정적하고 건전한 거하고 우리는 같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긍정적인 거하고 건전한 거하고 달라요. 우리는 부정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은 부정적인 것보다는 나아요. 하지만은 걔는 해결 못해요. 이 불안한 감정을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긍정적이라는 얘기는 왜 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너 뭐들어 불안해? 그렇게 힘들어해? 응? 그걸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긍정적이라고 얘기해요.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돼요. 뭘 갖고 있느냐? 건전한 생각. 이게 헬스라고 해요. 헬스, 건전한 사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여튼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뭐 이따가 또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 건전하게 부정적인 사고 방식을 가졌을 때는 불안 뭐가 나온다고요? 뭐 여러 가지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건전하면은 암의 은혜로 받아들여 버려요. 암이 왔는데 그걸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을 건전한 사고라고 그래요. 우리는 요 사고로 지금 바꿔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순서대로 다시 한번 또 제가 요약 정리해서 한번 지금까지 배운 거 전부 다 다시 한번 짧게 요약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오늘의 하여튼 주제는 감정과 건강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갖는 감정과 건강과가 어떻게 영향이 미치고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지를 이제 보는 거예요. 자, 항상 할 때는 심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우리가 항상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암 환자 특히 아주 깊은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감정에 뭐가 있다? 방정식이 있다. 그걸 우리가 특히 암 환자한테는 종양심리 방정식이다. 이렇게 마음의 방정식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거예요. 종양심리 마음 방정식이 있다. 첫 번째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암에 딱 걸렸어. 진단받았어. 라고 하면은 뭐가 나타난다고요? 본성에서 올라온다고 그랬잖아요. 갖고 있는 거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첫 번째 총 맞은 것 같은 충격 올라온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멍한 상태. 그냥 멍 때린 것 같아. 세 번째 왜 나한테? 왜 나한테? 네 번째 믿을 수 없다. 이것은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하나의 본능적 방어 기전이라고 했어요. 그게 순간적으로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또 오랜 기간 갖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건 그냥 사라져 버려요. 그렇게 하고 나서 두 번째 이제 들어가는 모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악몽 모드, 두 번째 도적 모드, 세 번째 인생의 장애물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본인이. 네 번째 계속 멍하고 싶어. 계속 생각하고 싶지 않아. 그냥 멍하고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반응을 보인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또 어떤 모드에 따르냐에 따라서 이제 딱 이 증상들이 나타나요. 어떤 감정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몽 모드에 빠져버렸어. 악몽 모드로 내가 가고 있어. 그렇게 빠져버리면 그때는 암과 싸우지 않고 뭐하고 싸운다 그랬죠?
예, 부정적인 감정하고 싸운다고 그랬어요. 두려움, 공포, 절망 수없이 올라옵니다. 왜? 악몽 모드이기 때문에. 응? 꿈꾸는 것 같아요. 응? 악몽을 꾸는 것 같아. 불안, 분노, 자책 7가지의 감정에 암 환자는 가장 많이 빠져든다고 했어요. 너무 쉽지 않나요? 뭐 이게 알아야 되잖아요. 일단 내가 왜 그러고 있는지 그 마지막 우울감까지 이렇게 요것을 갖다가 부정적 감정이 이제 올라온 거예요. 이거하고 싸우는데 암하고 싸울 수 있겠어요? 피곤하고 막 소모적이고 그래서 힘 빠지는 일하고 계속 싸. 그리고서 한편에는 또 가서 막 바디를 어떻게 해보겠다고, 내 몸을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고, 면역력 한번 키워보겠다고, 막 면역 약 먹고, 면역 뭐 하고, 막 한쪽에서는 막 다 소모하고 있으면서, 형, 또 우리는 그게 단중 알고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서도 힘 빠져, 집착하면 힘 빠지거든요. 뭐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드시더라도, 이게 내가 내 몸에 들어와서 어떤 이미지, 건전한 이미지, 좋아질 거라고 하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서 어떤 거든지 좋다. 자기가 믿을 수 있는 것들은 드시면서 치료를 같이 하시면 상당히 또 그거에 대한 어떤 효과도 나타나지만 다시 심리적인 면에서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 했어요. 하여튼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이게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쳐다보니까 종양의 성장하고 아직 그냥 딱 너무 일치하는 거예요. 종양의 성장하고. 그러면 우리 종양의 성장을 멈추려고 막 노력하는 게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은 신체적으로 그거보다도 이 감정을 없애는 것이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된 거예요. 얘가 종양을 성장시키는 주범이었으니까 이 감정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감정을 어떻게 없앨 거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감정이 두 번째의 단계가 지나가면은 세 번째 단계에 지나가서 시간이 더 지나가면은 아무리 힘든 것도 잊혀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다시 이 부정적인 감정, 불안이라든가 두려움이라든가 공포 이런 것들이 없어진 게 아니라 아래 그냥 숨어버려 잠재 의식 속에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숨어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무지속으로 빠져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스키마라고 한다. 새로운 스키마가 하나 또 형성돼 버린다라고 했어요. 옛날 사람들은 이걸 70, 80, 뭐 아래하식 또는 자기의 업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업장이 또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과거에 쌓았던 자기의 과거의 생활 속에서 쌓았던 거 업장 하니까 또 전생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자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쌓아놓은 것이 하나의 자기의 스키마가 된다. 그게 또 삶의 덫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내 삶에 그게 덫으로 딱 작용해 있어가지고서 이 외부 자극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돼요? 부정적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불안해라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7가지 감정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부정적 감정 우리 뇌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 했어요. 첫 번째가 제일 영향을 많이 주는 놈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공포감, 두려움. 두 번째가 절망감, 희망의 반대, 절망감. 세 번째가 먼저 자책하는 거, 자기 스스로를. 옛날에 내가 안 했으면 되는데, 저 남편이 안 했으면, 이것만 안 했으면 되는데, 뭐 이런 자책감,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면서 그거 자체가 부정적 감정이라는 거죠. 불안. 네 번째가, 다섯 번째가 분노. 분노라고 하는 것이 자꾸 올라온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죄책감 같은 거. 열심히 신앙을 믿고 계신 분들 자꾸 죄책감 같은 것이 올라오면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 뭐 이러고 마지막으로 우울감, 비탄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안에서 올라온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잖아요. 병이라는 건 뭐다? 암이라는 건 뭐다? 부정적 감정에 의한 어떤 스트레스가 결국은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신체 증상으로 나타날까요? 신체에서 그걸 밸런스를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밸런스를 맞춰서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의 그냥 프로세스예요. 프로세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해결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오늘 이제 배워야 될 것이고요. 하여튼 암의 성장과 재발과 뭐 이렇게 치료에 모두 다 관련돼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 감정이 올라올 때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루냐에 따라서 스스로 내가 암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울 수도 있고 암을 정정 성장시키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배운 것이에요. 하여튼
이 부정적 감정은 근데 이제 용어를 한번 조금 더 정리하자고요. 부정적 감정, 이 불안, 분노 이런 것을 우리가 부정적 감정이 이것은 무엇 때문에 나타날까요? 용어를 우리가 그래도 정리를 해가고 가야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쉬울 건데 불건전한 신념. 여기 이제 아까 얘기한 불건전한 신념에서 나와요. 건전한 신념에서 절대 이런 부정적 감정이 나오지는 않죠. 암은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왜 암 때문에 내가 막 불안해하고 하겠어요? 그건 부정적 감정은 불건전한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건전한 스키마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암을 치료하는 첫 번째 작업이 이 부정적 감정을 내가 건전하게 다룰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게 첫 번째 치료 방법이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지난번에 제가 유럽 통합의학병원 연수 갔다 왔다고 그랬잖아요. 스위스하고 독일에 있는 스위스 7위에 있는 통합의학 종양센터인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상당히 큰 좀 병원이었는데 그래서 그 병원에서 우리가 이제 가보니 깜짝 좀 놀랐다고 그랬죠. 종양 심리 전문의가 있더라. 그래서 표준의학 3명과 함께 암 환자가 오면 먼저 종양심리 전문의가 릴렉스 시켜놓고서 어떤 치료를 할 건지 이 3개의 치료를 어떻게 할 건지 서로 상의를 하고 있더라.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해봤더니 어떤 결과를 가졌냐. 훨씬 암에 대한 어떤 그 항암이라든가 뭐 방사선이나 수술이잖아요. 그 표준의학에서 하는 것이 이런 치료를 했는데 효과가 좀 더 뛰어난 건 당연한 거고 회복도 좀 빠르고 어떤 경우는 부작용이 거의 상당히 많이 해소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미 얼마나 됐냐 이게 이런 진료를 하는 게 너무 당연하게 원래부터 했다고 하는 정도니까 상당히 오래전부터 그런 걸 했었던 거예요.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이제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지압 마사지 해주는 그걸 우리가 병원에서는 도수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의사도 같이 또 참여하고 치료하는 치료사들도 참여하고 또 명상을 하는 또 치료사도 참여해가지고서 아주 심플하다고 그랬잖아. 2년간 내가 어떻게 릴렉스하게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계획을 세워주고 있더라. 그래서 한국하고 다르게 우리가 막 본인 스스로 막 뭔가를 찾아갖고 저 만나고 막 이렇게 찾는 과정 없이 그냥 병원 안에서 종합병원 안에서 그냥 같이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좀 보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하여튼 이게 이제 어떤 심리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암을 치료하는데 상당히 그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이제 뭐 유럽뿐이 아니라 미국, 일본 거쳐서 저한테 온 거니까 제가 미국하고 일본 가서 이게 배워온 거니까 그리고 유럽 가서 확인한 거니까 이건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하여튼 부정적 감정이 올라오면 불건전한 신념을 내가 갖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알아차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불건전 신념을 다시 건전한 신념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리프 워커예요. 부정적 감정을 없애야지. 이게 왜 올라와? 이건 나 안 해야지. 참아야지. 화나는데 참아야지. 분출해야지. 이게 아니고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 나의 속에 불건전한 어떤 신념, 스키마를 갖고 있더라. 그래서 내가 이것을 또 이름을 짓기를 좀 쉽게 속마음. 나의 속마음이 뭔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속마음이. 그러면은 내 속마음이 뭔가를 우리가 보는 게 핵심이에요. 이것을 건전한 신념으로 바꾸는 작업 오늘 배울 거라고 했죠. 하여튼 특히 이 부정적 감정이 7 이상 1부터 10까지가 있는데 7 이상이면은 무조건 바꾸셔야 돼요. 내가 7의 기준이 뭐냐면 7의 기준에 그런 부정적 감정 내가 막 불안해 아니면은 내가 막 뭔가에 막 그냥 두려움이 왔어. 내가 화가 나. 그런데 그 화나는 것이 이 불안한 것이 친구하고 얘기하는데 자꾸 그 생각나. 밥 먹는데도 자꾸 생각나고 저녁에 잠자는데도 생각나. 이 세 개 중에 하나 있으면은 7 이상이에요. 잠자는데도 자꾸 생각해서 악몽 꾸지, 잠도 숙면을 못 취하지, 잠도 잘 안 오지. 그러면 그건 무조건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암을 성장시키고 암을 재발시키는 주범이 나한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죠. 하여튼
그런 거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인데, 하여튼 부정적 감정, 이런 감정 하나하나가, 그리고 대표적인 감정이 뭔지를 봐요. 막 섞여서 오거든요. 섞여서 오면은 동시에 다 해결할 수가 없어. 하나만 해결하면 나머지가 싹 없어지는데, 이거 같기도 하고 이거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야 돼. 어떤 것이 제일 큰 건지, 부정적 감정인지, 즉 부정적 감정 중에서 불안인지, 두려움인지, 자책감인지, 요거 구별할 수는 있어야 돼요. 뭐 이런 것들을 구별을 해가지고서 일단은 하나를 써놓으시는 거예요. 제일 위에다가 제가 오늘 준비물 백지 16, 뭐 16절지죠? 이 우리가 많이 쓰는 이런 백지 하나를 딱 해서 이렇게 한 상태에서 그 반을 딱 접습니다. 지금 같이 접으셔도 좋아요. 이렇게 딱 접으셔서 제일 가운데에다가 잘 보이도록 여기다가 딱 하나 쓰는 거예요. 내 감정은 항상 올라올 때 보면 비슷비슷해요. 지난번에 올라왔더니 또 올라와. 불안이다 그러면은 나는 항상 불안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항상 분노로 올라온다. 그러면 분노라고 여기 가운데에다 딱 쓰시는 거예요. 하나가 써보시면은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가운데를 쫙 잘라서 가운데에다가 그렇게 쓰면 제일 위에다 쓰셔야 돼요. 당연히 밑에 뭐 쓸 게 있겠죠. 응? 그래서 제일 위에다가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7 이상인 경우는 아마 그렇게 쓰시면은 일단 그렇게 자, 이게 이제 지금부터 이제 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건데, 이제 그 뒤에 이제 이 불건전한 신념을, 불건전한 사고를 여기서 쓰는 게, 이게 여러분들 처음 들어본 얘기예요. 응? 불안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익숙해 다. 그래서 요거까지 쓰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 이 불건전한 신념을 쓰라 그러면은 이때부터 이제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이 불건전한 신념은, 자,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배운 거예요.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었죠. 뭐 배웠어요? 스트레스란 무엇인지 배우셨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병에 대한 어떤 은혜, 메시지 이거 배웠잖아요. 내가 병이 온 것을 어떻게 나는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걸 한번, 예를 들어서 병이라고 하는 것이 암이든지 병이든지 똑같아요. 이 병에 대해서 부정적 불건전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불건전한 생각이에요. 여기다 쓸 것이 이제 왼쪽에다는 불건전한, 오른쪽에다는 건전한을 쓸 건데, 일단은 왼쪽에 불건전한 것 먼저 쓸 거예요. 근데 이 불건전한 것이 뭐냐라고 하면 암을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암의 은혜를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그 파트에서 만약에 암에 대해서, 아니면 뭐 병이라도 된다, 이거에 대해서 불건전한 내가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렇게 생각이 나와요. 어떤 생각이 나오냐면, 암이 나한테 정말 나를 아프게 하기 위해서 왔어. 나 막 괴롭히기 하기 위해서 왔어. 나를 죽이기 위해서 하기 왔어. 응? 이게 아프게 하는 것이라고 하니까 괴로운 감정을 만들어 버릴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부정적 감정이라고 얘기해요. 불건전한 감정이라고 얘기해요. 불건전한 감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암은 누구누구 때문에 왔어. 뭐 이런 것들을 왼쪽에다 이제 쓰실 건데, 있을 때 지금 아직은 이제 더 가르쳐 드릴 거예요. 지금 이제 간단하게 예를 드린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써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쓰는 건 뒤에 가르쳐 주고, 만약에 이제 오른쪽에 만약에 쓴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쓴다고 하면, 오른쪽에다는, 암은, 그렇게 살지 마. 행복하게 살아.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이 이게 건전한 생각이에요. 그리고 암은 공격자가 아니라 하나 그렇게 뭐 본성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메신저로 내가 받아들인다. 이거 건전한 생각이죠. 건전한 신념이 되는 거예요. 건전한 사고. 예를 들어서 암은 삶의 밸런스를 맞춰. 이런 생각으로 만약 여기다가 이제 오른쪽에다가 그렇게 쓸 수만 있다면 이게 이제 건전한 사고예요. 하여튼 암은 신체적으로는 고통이지만 정신적으로는 암은 은혜를 주는 거야 라고 쓸 수 있으면 이게 오른쪽이에요. 여하튼 좀 구체적으로 할 거니까 지금 너무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여튼 그렇다라고만, 이쪽은 불건전한 생각을 쓰는 거고 이쪽은 건전한 생각을 쓰는 거다, 이 정도만 아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이 어떨 때? 7, 2, 3일 때. 그리고 그냥 왔다 그냥 지나가는 것은 상관없어요. 어떤 것이 문제냐면 질질 끄는 거.
이 부정적 감정을, 이 불안이라는 감정을 금방 사라져서 내가 평상시 공부가 잘 돼 있어. 아, 이놈도 왔다 가는 놈이구나라고 7가지 건전한 신념이 내가 몸에 배 있어. 아, 요게 영원한 놈이 아니고 요거 실체가 있는 놈이 아니야. 이렇게 7가지 감정에 대해서 7가지 건전한 신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게 평상시에 명상을 하든지 무엇을 해서 이게 딱 돼 있는 사람은 아, 이놈 그냥 왔다 가는 놈이야. 이거 붙잡고 내가 막 끙끙거릴 필요 없어.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예,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불건전한 생각들이 계속 속에서 올라오는 것을 자기를 볼 수 있어요. 그런 생각들이 아, 요것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여튼 7 이상이고 없어지지 않고 계속 자꾸 끌고 가는 놈들을 요 놈들을 잡아가지고서 우리가 한번 그 감정이 안에 이 뭐 때문에 나타나는지 이 쓰는 것이 왼쪽에 쓰는 것이다. 예, 이건 좀 뒤에 계속 할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7 미만이면 어떻게 해요? 연습하셔야 돼. 평상시에 공부하셔야 돼. 응? 어떻게 건전한 사고 7가지 건전한 신념 7가지 우리가 얘기했었잖아요. 응? 물질에 대한 건전한 신념, 뭐 인생에 대한 건전한 신념, 그 생각에 대한 건전한 신념, 사고에 대한 생주의멸한다. 뭐 이런 것들이 이게 내가 몸에 스키마로 배어 있으면 사실 이거 올라와도 문제가 하나도 안 돼요. 그냥 올라왔던 놈 그냥 알아차리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건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예, 평상시에는 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상을 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다. 제가 호흡도 마찬가지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건전한 신념을 키우는 거예요. 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여튼 이런 경우는 7 미만이면은 아 알아차리고 아 올라올 수 있어 수용하고 그냥 끝. 그 다음에 이제 내려놓는 연습을 해놨기 때문에 명상은 내려놓는 연습이에요. 수없이 올라오는 생각을 내려놓고 몰입하는 거죠. 이렇게 수행을 공부하신 분들은 쉽게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 공부 요즘 많이 하는 이유가 외국에서도 마음 공부를 많이 해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네, 하여튼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우리가 연습을 하게 되는데 하여튼 7 이상인 경우와 7 미만인 경우를 구별해서 다룰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첫 번째 포인트예요. 7 이상인 경우는 이거 써야 돼. 왼쪽 오른쪽. 근데 7이라는 개념이 딱 그거 말고도 한 5 정도 돼도 그러면 쓰면 안 되냐? 쓰셔도 돼요. 자기한테 자꾸 가끔 툭툭 올라오는 것이 좀 나한테 좀 부담이 된다. 자꾸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은 요걸로 바꾸는 요 빌리프 워크로 이제 해결하는 방법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만 할 수 있냐? 여러분들 거 한번 해보시면은 이건 자기 거 먼저 한번 해보셔야 돼요. 해보고 나시면은 남의 것은 너무 쉬워요. 나를 먼저 알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아는 것은 조금 더 쉽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자꾸 잘 보이거든요. 바닥 두면은 내가 둘 때보다 옆에서 순수 둘 때 잘 보이듯이 마음도 비슷해요. 응? 그래서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이 자꾸 보여. 애가 자꾸 막 내 생각으로 보이고 막 잘못하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견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아니잖아요. 내 것도 해결 안 됐는데. 그래서 오늘 내 거 해결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서 이걸 한번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4가지의 이게 하는 방법을 제가 또 한번 이야기를 할 거예요. ABC 감정이론 이게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여러분들이 원리를 일단은 알으셔야 돼요. 이런 이 치료법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내가 아직 써놓고서도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몰라. 자기가 써놓고서도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직 또 배워야 돼 그것을. 그래서 2번째 그거 좀 배울 거고 3번째 이제 바꾸는 작업. 이렇게 해서 순서를 요 3단계로 나눠 갖고서 오늘 순서를 할 거예요. 오늘은 1시간 조금 더 넘게 여러분들한테 이거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스몰 그룹에서 직접 한번 해보는 거 직접 한번 해보셔야 돼. 이제 5명이 모여셔서 오늘 한번 해보시고 하시면은 제가 어렵게 배워가지고 너무 힘들게 배워가지고 3번을 했는데도 제가 해서 조금 더 쉽게 가르칠 거고 여러분들 다 가능할 거예요. 자, 하여튼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 감정과 건강과 감정과의 관계는 실제적으로 의사들도 상당히 이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시작이 병리학자로부터 시작해요. 심리학자에 의해서 지난번에 어떤 그 패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4가지 패턴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부정적 감정과 우리가 긴장하고 사는 네 가지 패턴이 있잖아요. 삶에서 늘 뭐 거칠애를 하고 산다, 자기를 변호하려고 한다, 부정적 감정이 쉽게 빠진다. 이게 이제 암의 원인이라고. 300년 만에 300년 동안 찾은 거예요. 이게 1700년도부터 1900년대까지 300년 동안 찾은 게 해보니까 4개밖에 없어. 제가 보니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릴렉스하는 능력이 너무 약하다. 뭐 요것인데 요것이 이제 또 다시 과학으로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이 과학으로 처음에 푸른 것이 과학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걸로 바꿔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푸른 것이 1952년에 이게 대규모 연구가 이루어졌어요. 미국에서 이루어져요. 이게 진짜인지 우리 인체에서 어떤 것들이 그래야 의학으로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누가 했냐면 임상병리학자들이 병리학자들이 있어요. 병리학 전문의들이 한 거예요. 의사들이 한 거다 이렇게 보셔도 될 거예요. 하여튼 그 사람 이름은 이런 분들 이름 한번 불러줘야 되겠죠. 제가 만든 거 아니니까 블럼버 웨스트, 앨리스가 쓴 그 논문에 나오기 시작해요. 최초로 발표하는데 어디다 발표가 됐냐면 이게 저널 캔서 리서치라고 하는 의학지예요. 여기에 발표가 돼요. 이들 연구 딱 했는데 이거 딱 이거예요. 의학적으로 성장이 늦다고 생각했는데 이 감정이 조절이 안 되니까 성장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더라고요. 의학적 지금까지 보면은 저건 의학적으로 성장이 늦은 세포야, 암세포야 했는데 성장이 확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감정 조절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감정의 컨트롤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의학적으로 이제 밝혀낸 거고요. 하여튼 의학적으로 진행이 빠른 거라고 막 생각하고 막 전이하고 막 난리 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심리 대처가 확실한 사람들은 성장이 늦어지더라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발표를 해버려요. 이게 최초로 의학 계통에서 신체하고 연결해가지고 연구 논문이었고 또 이게 최초로 밝힌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것은 병리학자에 의해서 이게 밝혀진 거예요. 얼마 안 됐어요. 1952년이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렇게 심리학자들은 전체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우리도 다 알고 있었지만 과학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써먹지 못했었던 거였죠. 하여튼 이 병리학자 블럼버 웨스트와 앨리스라고 하는 그 사람의 논문, 이 부정적 감정이 암의 성장과 죽고 사는 걸 결정한다. 요게 이제 결론이었어요. 요 결론이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걸 바꾸기 처음에 시작해갖고 이 공식 방정식을 만드신 분이 이름이 좀 비슷한데 알바스토 앨리스라고 하시는 분이야. 이분은 심리학자예요. 그래? 그럼 바꾸면 되잖아. 그건 우리 전공이야. 라고 해갖고서 알바스토 앨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이제 이 서양의 어떤 심리학의 장점은 말 그대로 방정식이에요. 그냥 좀 쉽게 해결을 했어요. 우리는 너가 깨달아라라고 하는데 그 뭐 100년 동안 못 깨달았는데 괴롭기만 하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얘네들은 그냥 심리학이 하나의 방정식으로 그냥 딱딱 나오기 때문에 그 방정식 그 이름이 ABC 이론이에요. ABC 이론. 감정의 ABC 이론 이렇게 하고 딱 나옵니다. ABC 방정식이다. 너무 쉬워요. 똑같은 일어난 일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다 다르더라.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감정이 일어나는 것이지 감정 때문에 일어나는 일어난 일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다시 이제 원리로 바뀌는 거예요. 하여튼 자기가 어떤 감정으로 그걸 받아들이냐라고에 따라 어떤 생각으로 그걸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감정이 확 달라게 나오더라. 결과가 다르더라. 뭐 우리는 그걸 이제 또 스키마에 따라서 서로 결과가 다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알바스토 앨리스는 감정의 ABC 이론이나 감정의 방정식은 또 심플해요. A라고 하는 단어는 액티베이트 이벤트. 일어난 일이에요. 액티베이팅 이벤트. 이렇게 되면 영어 이거 그냥 뭐 영어 단어니까 무슨 특별한 뜻 없어요. 그냥 일어난 일. 일어난 일을 얘기하는 거. B는 뭐냐면은 빌리프. B는 B자 시작이 빌리프예요. 빌리프. 내 사고, 내 신념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죠. 사고가 쌓여서 신념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스키마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 사고에 네가 대체 지금까지 무엇을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더라. 해석, 신념,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달라지더라. 하여튼 그 차이 때문에 그렇더라라고 하는 것이 비빌리프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C라고 하는 것은 consequence, 결과예요. 그거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더라. 그럼 우리는 결과를 바꿀 수 있어요. 일어난 일을 바꿀 수 있어요. 이미 일어났는데 그걸 바꿀 수 있어요? 뭘 바꿀 수 있어요? 빌리프, 신념을, 내 생각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빌리프 워크가 된 거예요. 너무 심플하고 간단하죠? 네. 이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빌리프 워크를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그래서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걸 바꾼다? 일어난 일, 결과 아무것도 못 바꾼다. 뭐만 바꿀 수 있다? 중간에 들어있는 빌리프만 바꿀 수 있다. 이해되시죠? 아.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제가 엘리베이터 얘기 한번 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인사했는데 이렇게 인사를 안 받고 뭐 이렇게 싹 돌렸을 때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났잖아요. 응? 생각하는 것이. 응? 아, 나는 어떻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인 자예요. 내가 인사하는 것을 몰랐나? 응? 내가 인사하는 거 몰랐나? 그건 그냥 뉴트럴이에요. 한 중간 정도 돼요. 응? 그 정도 되면, 몰랐나? 이 정도면은 부정적 감정이 막 화나고 그러진 않아요. 응? 그런데 내가, 아, 무시하나? 나를 무시했나? 무시하나? 라고 하면은, 이런 걸로 내가 받아들여 버리면은 뭐가 나와요?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막 화가 나오는 거예요. 응? 아, 그리고 나를 싫어하나? 이런 것이 딱 생각이 나면, 나를, 이거 뭐 싫어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럼 뭐가 나올까요? 조금 우울해지겠죠, 마음이. 그럼 우울이라는 감정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 싫어해? 무시해? 그러면은 이제 그 두 가지가 감정이 같이 올라와. 그럼 우울과 분노가 같이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분이 최근에는 귀가 좀 안 좋다고, 이게 나이가 먹어서 귀가 좀 안 좋아졌나? 응? 이렇게 내가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그때 나오는 게 배려예요. 내가 배려하고 있잖아요. 저분이, 그런 생각, 그렇게 몸이 좀 안 좋아졌는가 보다. 이렇게 내가 받아들인다고 그러면은 배려라고 하는 게 나오겠죠. 나이가 뭐 좀 들었나 보지. 응? 다음에는 조금 더 크게 얘기하지 뭐. 확실하게 치고 얘기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도 일종의 배려라고 하는 이런 감정이 나오겠죠. 건전한 거죠, 이것은. 하여튼 요즘 뭔가 정신없어갖고 저 사람 뭐 그냥 내 얘기 그냥 뭐 못 들었나 보지 뭐 이렇게 하면은 마찬가지 그것도 뭐 배려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일어난 일은 하나잖아요. 예, 내가 좀 쉽지 않으신가요? 내가 받아들인 마음에 따라서 결과 감정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제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한번 바꾸는 연습을 한번 해보자고요. 오른쪽 왼쪽 제가 쓰라고 했죠. 첫 번째 여기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제가 한번 불러드려 볼 테니까 첫 번째 지금 이제 내가 괴로움이 있어. 하여튼 옆으로 찾지는 마세요. 그리고 이거 하시겠다고 막 괴롭게 사지 마세요. 그냥 걔는 그냥 내가 그냥 내 신념에 여기서 그냥 튀어나오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암을 갖고 계신 분들은 왜냐하면 얘가 종양의 성장과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암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옆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막 옛날 거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인턴들은 옛날 거 끄집어 하나 대세요. 하나 끄집어 내셔갖고서 자기 거 하나 쓰세요. 그리고 암을 갖고 계신 분은 가벼운 거 하나 쓰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은 암을 갖고 계신 분들은 경험이 있고 갖고 계신 분들은 저하고 여기서 남아갖고 계속해서 이 공부를 같이 할 거고 나머지 인턴들은 소그룹에서 이렇게 각자 그룹별로 이렇게 할 건데 하여튼 오늘은 이게 워낙 중요하고 또 굳이 막 7 이하인데 원래는 배우느냐고 우리가 하는 거지만은 원래는 끄집어내서 옆으로 거기까지 할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에너지를 많이 소모해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면은 반드시 또 좀 쉬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저 이야기를 할 건데 오늘 쉬는 시간을 조금 더 길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에너지를 지난번 같이 이렇게 좋은 건전한 것들을 주로 해서 했던 거에 비해서 오늘은 좀 부정적인 어떤 감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 듣기만 해도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좀 뺏겨요.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쉽고 힘들지 않게 가르치려고 저도 노력을 좀 하고 있어요. 하여튼 첫 번째는 괴로움이 딱
이렇게 있는 것을 먼저 쓴다. 어디다가? 여기다가 가운데다 딱 쓴다. 그 부정적 감정이 이제 뭔지는 정확하게 아시겠죠? 부정적 감정. 7가지 부정적 감정 지난번에 배웠던 것 같이 그것을 하나만 쓰셔야 돼요. 막 여러 개 다 있다고 여러 개 다 쓰시면은 여러분들이 해결이 더 힘들어져요. 복잡해져요. 그래서 하나만 해결하면 나머지 거 다 해결됩니다. 이게 원리가 또 있어요. 하여튼 하나만 맨 위에 쓴다. 요게 이제 가장 겉마음이에요. 지금 올라온 감정, 겉마음이 하나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에 이제 이게 7 이상인지 아닌지 뭐 체크 한번 하는 것도 괜찮아요. 다시 한번 내가 요즘 너무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구나라고 해서 아까 7 기준 얘기했죠. 다시 잠을 못 자게 하거나 밥 먹을 때 생각나거나 친구하고 얘기할 때 자꾸 생각나갖고 집중이 안 되거나 이 강의를 듣는데 자꾸 집중이 안 돼. 응? 그러면은 이런 감정이 올라오는지 한번 자기를 한번 알아차려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는 그거 그냥 하나 그냥 이거 그냥 쓴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이제 받아들여야 돼요. 수용이라고 우리가 항상 얘기했잖아. 올라올 수 있어. 그렇게 해야 이 감정이 올라온 것은 올라올 수 있어라고 하는 수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용을 일단 해. 이거 올라올 수 있어.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지금부터 이제 자기 마음을 한번 보셔야 돼. 이제 어떻게 보시느냐? 괴로움이 그 원인이 되는 이 불안이든지 뭐 하여튼 그 두려움이든지 이거의 원인이 되는 이 속마음을 한번은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칸에다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왼쪽 칸에다. 이때 쓸 때는 너무 복잡하게 쓰시면 안 돼요. 그냥 심플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막 화가 났어, 분노다라고 하면은 내 이게 분노라 그런 게 알았잖아요. 그래, 나 올라올 수 있어. 근데 뭐 때문에? 친구 저놈이 나를 배신했어. 그래서 나는 분노해. 이렇게 심플해야 돼요. 아니면은 남에 걸렸기 때문에 나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지금 불안해, 두려워. 이 두려움이 여기다 썼으니까 요 첫 번째는 내가 속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애들 남겨놓고 죽을까봐 내가 너무 힘들구나. 요걸 첫 번째 딱 쓰시면 돼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쓰시면 돼요. 자기가 그냥 그래서 한 개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쓸 수 있으니까 그걸 쪼개서 쓸 수 있으니까 복잡하게 쓰지 마시고 5개 정도를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쓰시면 돼요.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안했구나. 요것 때문에 그렇구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똑같이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 생각 때문에 내가 불안했구나. 요것을 5개만 쭉 쓰는 거예요. 뭐 6개 써도 되고 정 생각이 안 나면 3개만 쓰셔도 괜찮아요. 일단은 1개부터 이렇게 쓰기 시작해 보시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수용하는 거예요. 이런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 본인이 알아차림이 있어야 돼. 자꾸 올라와서 이게 계속 나를 오랫동안 힘들게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수용하는 거.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속마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그냥 쓰셔야 돼. 그렇구나까지 쓰시면 안 돼요. 그건 오른쪽에 쓰실 거니까 이제 왼쪽에는 이러이러한 것들 때문에 나는 불안하다. 이러이러한 것들 때문에 나는 불안하다. 이렇게 불안이다 쓰셨으면은 불안의 원인을 거기다가 쭉 써보시는 거예요. 하여튼 그 계속해서 한번 5개 정도 한번 적어본다가 포인트예요. 한번 적어본다. 자기의 감정이. 근데 이제 이게 그게 이제 많이 아픈 사람이 자꾸 부정적 감정에 너무 이렇게 그쪽으로 너무 이렇게 치우쳐져 있어 갖고서 요것도 생각이 안 나시는 분도 있어요. 지금 왼쪽에다 그 속마음을 쓰는데 그 속마음이 온통 불안으로만 이게 10이 꽉 차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럼 9, 10이 나타나 있을 때는 또 이거 쓰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잠시 심호흡을 한번 하시고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한번 써보는 거예요. 만약에 남편 때문에 분노가 있다 그러면은 남편은 항상 이런 구체적으로 조금 쓰시는 게 좋아요. 5가지를 쓸 거니까 구체적으로 남편이 이러이러한 것이 항상 할 것이 똑같이 또 그럴 것이기 때문에 나는 화가 난다. 이거잖아. 분노는 그 위에 있으니까 남편은 안 바뀔 것이다. 뭐 그래서 뭐 그렇다. 뭐 이렇게 해갖고 쭉 한번 써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 쭉 써본다, 적어본다가 포인트라는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안한지, 어떤 것 때문에 내가 분노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써본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일단 지난번에도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올라올 수 있어요. 원래 있는 놈이니까 당연히 올라오는데 이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오랜 시간에 걸쳐 질질 끄는 게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일시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가져도 된다라고 하고 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적 감정이 뭐 때문에 그런 건지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쓰레기 잘 버리잖아요. 근데 어딘가에서 냄새가 나요.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쓰레기통에서 난다는 것을 이제 알아차렸잖아요. 그러면 그 쓰레기통을 여러분들 그냥 닫고 그냥 끝내실 거냐? 쓰레기통에 뭐 들어있나 이렇게 보고서 한번 쳐다볼 거냐? 응? 그래서 버릴 건지 말 건지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응? 그래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냄새가 나면은 쓰레기통에서 냄새가 나면은 쓰레기통에서 냄새 난다 그냥 닫고 그냥 닫아놓고 그냥 쓰레기통은 뒤져보지도 않고 그냥 내비두는 그런 우리가 좀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스키마를 우리가 지금까지 특히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쓰레기통 같은 경우는 그냥 뒤져서 그냥 버리든지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지만은 마음은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게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우리가 모르고 살기 때문에 일단 한번 알아차리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여튼 그거 보지 않으려고 막 이거 왜 내가 이런 것들을 내가 왜 해야 돼라고 하면 것은 보기가 싫은 거예요. 하여튼 끄집어낸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쓰레기통 안에 냄새 나는 것을 뭐 한번 확인하듯이 이렇게 끄집어낸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생각하면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라고 하면은 더 함정에 빠져들어간다. 우리가 두려운 감정, 옛날에는 이제 두려운 게 코끼리가 두려웠다 우리에게. 왜냐면 워낙 큰 놈이 나한테. 코끼리는 보면 안 돼, 보면 안 돼 하면 코끼리가 더 많이 생각난다. 하듯이 마찬가지로 감정도 절대 안 돼, 이건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런 생각은 안 해야 돼. 이렇게 하면 할수록 더 생각이 나기 때문에 일단은 올라올 수 있어 하고 자기 정확하게 뭔지를 한번 알아차리고 본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부터 10까지 이제 이해하셨죠? 그래서 왼쪽에 쓰시는 것까지 이렇게 딱 하셨죠. 이제 바로 이제 여기에서 이게 지금 내가 부정적 감정인지 건전한 감정인지 본인이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감정 하나하나를 하나 써놓은 이 속마음 하나씩 원인을 썼잖아요. 불안의 원인을 썼잖아요. 얘들이 건전한 감정인, 건전한 신념인지 아니면 불건전한 신념인지를 빨리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게 버릴 거냐 아니면 내가 이것을 바꿀 거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딱 해야 되는데 요게 이제 요것을 한 사람이 몰비치라고 하는 사람이 정신과 의사예요. 이 몰비치라고 하는 사람이 5가지 질문을 줘요. 불건전한지 건전한 건지를 심플하게 찾아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5가지 질문표 줬어요. 아까 나눠줬으니까. 그래도 제가 그래도 이거 공부 한번 해야 되니까 자, 몰비치의 5가지 질문표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되게 불안한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생각 때문에 불안했냐? 암에 걸린 나는 다시는 건강해질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생각을 갖고 있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다시는 건강해질 수가 없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 불안이라고 썼고 거기에다가 첫 번째 글에다가 그 원인이 되는 이 생각, 자기가 왜 불안한지 원인이 되는 생각을 속마음을 여기다 썼어요. 그거 보니까 암에 걸린 나는 다시는 건강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계속 불안이 올라왔던 거예요. 왼쪽에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피치가 5가지 질문표를 던지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사고는 이 써놓은 거, 왼쪽에 써놓은 거, 1번에 써놓은 것을 예를 들은 거예요. 이 사고는 완전한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가라고 물어보셔야 돼. 이 5가지 몰피치의 5가지 표현을 항상 갖고 다니셔야 돼. 첫 번째, 1번이 이 사고는 완전한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물어보셔야 돼, 자기한테. 그랬더니 이거 노예예요, 예스예요. 누가 봐도 노 맞지 않나요? 누구든지 건강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근데 그 생각이 자꾸 올라왔었던 거니까 이런 부정적인 사고를 이유발하는 이런 그 불건전한 생각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정적으로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딱 쳐다봐도 첫 번째 질문에서 노예요, 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은 그래서 이 사람이 뭐냐면 암은 이런 생각이 또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암은 치명적이야. 응? 의사가 그렇게 얘기했어. 6개월밖에 못 산다고. 응? 그렇게 얘기를 해봤기 때문에 나는 지금 불안한 거예요. 하지만 6개월 살았던 사람이 진단이 떨어졌다 해도 그 사람이 좋아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응? 100% 사실은 아니잖아요. 다 죽는 건 아니잖아요. 응? 하여튼 그 속에 암은 저 의사가 얘기하기 때문에 6개월 만에 난 살고 죽는 게 확실해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내가 지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쓰셔도 돼요. 암은 치명적인 병이라고 나는 의사한테 들었기 때문에 내가 불안하다 라고 하는 것도 거기다가 뭐 2번 쓰셔도 되고 하여튼 그걸 가지고서 한번 이 질문지를 던졌다. 완전한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사람을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NO 남았어요. 지금은 거기까지만 할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 사고는 자신의 건강이나 생명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가?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표 다 드렸어요. 제가 나눠드렸어요. 예, 제가 오늘 그 표에다가 그러니까 일단 뭐 적어 보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뭐 요즘은 핸드폰 딱 이게 치시면 그거 딱 열어보면 다 나오니까 하여튼 두 번째는 이 사고는 자신의 건강이나 생명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노에 의했어요 이거. 누가 봐도 노죠 노. 두 번째 노 나왔어요. 세 번째 노. 세 번째 질문. 이 사고는 자신의 장기적, 단기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물어봤어요. 노예요, 예스예요? 노죠? 응? 네, 그냥 누가 봐도 노잖아요. 근데 본인도 아마 노라고 쓸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사고는 자신의 문제나 괴로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노죠? 응? 그리고 다섯 번째. 이 사고는 바람직한 기분을 가져옵니까? 응? 이것도 뭐 지금 이 상태에서는 노일 가능성이 크죠. 근데 가끔 여기 yes yes 하시는 분도 있기는 해요. 하여튼 3개 이상이 노의 답을 닫으면 이것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 불건전한 사고를 하고 있다라고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판정을 하는 거예요. 예, 뭐 때문에 그래요? 이게 왜 그래요? 이렇게 누가 봐도 이런데 자기는 특히 암이라는 병이 왔기 때문에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자기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누구를 위해서도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가던 길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특성, 과거에 가던 길로 계속 가는 게 그게 옳다고 막 그래서 이 5개를 가지고서 그걸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이 정도만 하셔도 이미 제가 우리가 임상에서 직접 보면은 이것만 체크해도 한 20%는 좀 줄어들어요. 자기가 알아차립니다. 내가 이 참 또 천도몽상을 하고 있구나. 이 생각이 하면서 이게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우리가 요거 만족이 아니에요. 요게 만족이 아니고 자 이렇게 해서 5가지를 5개를 썼다 그러면 하나하나 다 5개에 대해서 왼쪽에 쓴 5개의 불건전한 그 사고 지금은 아직 불건전한지 건전한지 모르지만 하나하나 해가지고서 전부 다 건전한지 불건전한지를 체크하는 이 질문표예요. 몰비치가. 그래서 3개 이상이면 요놈도 3개 이상이고 요놈도 3개 이상이다. 요놈은 5놈이다. 그러면은 그건 다 요게 불건전하구나. 그런 신념이 나 안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게 내가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 긴장된 마음, 처음에 암 일으킨 4가지 공통점이라고 했더니 그런 마음들이 불건전한 것들을 만드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게 나한테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게 포인트예요. 일단은 알아차리셔야 바꿀 수 있어요. 모르는 것은 바꿀 수가 없어요. 자기가 이것 때문에 내가 불안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시고 이제 좀 쉬워지죠? 5번째, 이 건전한 생각을 오른쪽에 쓰시는 거예요. 건전한 생각을 오른쪽에 건전한 생각을 쓴다. 아까 이제 여기는 이제 불건전하다는 게 확실했잖아요. 몰비치의 질문표를 가지고서 내가 불건전한 생각에 빠져 있구나라고 하고 여기다가 이제 오른쪽에다가 건전한 생각을 5개 쓰라고 그랬으니까 5개 똑같이 써도 돼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좀 구체적으로 쓰셔도 돼요. 좀 바꿔버리는 거예요. 얘를 왼쪽에 있는 것을 오른쪽에 바꾼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포인트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질문표도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한테 주었을 거예요. 아까 이제 4장의 질문표를 예시표를 줬거든요. 어떤 암 환자가 이제 의사로부터 1년밖에 못 산다라고 하는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이분의 불안에 대한 이 속마음을 한번 써보라라고 했더니 어떤 방법을 써도 나는 틀림없이 1년 이내에 외동딸을 남겨놓고 죽을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분은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 왼쪽에 쓴 거죠. 예. 오른쪽에는 그러면은 이제 5개 쭉 썼는데 이번에 두 번째의 사고는 불건전한 사고라고 이제 우리가 왼쪽에 쓴 것은 이렇게 이제 보면 병이 깊어져서 자신의 신변을 돌보는 것도 불가능하게 되어서 나도 괴로워지고 주변 사람들, 특히 가족들도 전부 다 에게 해를 끼칠 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이 사고가 있었던 거예요. 이분한테는. 그래서 불안했던 거예요. 세 번째 이분이 쓰신 것이 불건전한 사고나 감정이 병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까지도 알겠지만 나에게는 그 생각을 바꿀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나는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또 이분이 불안을 만들었던 거예요. 이제 나는 이해는 된다. 하지만 나는 그걸 바꿀 수 없다. 내가 힘도 없고 나는 지금 암 환자고 1년밖에 못 사는데 이 생각이 이분의 불안을 만들었던 거예요. 네 번째는 일단은 건강하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암을 완전히 쫓아내는 것은 그리고 나서 계속 건강하게 하는 것은 그리고 재발하지 않는 것은 1년밖에 안 돼서 또 재발이 됐기 때문에 이게 빨기암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발 않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또 이분한테 계속하면서 불안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5번째는 이거 빨리 바꿀 수도 있지만 바꾸면 좋아지겠지만 방법도 내가 잘 모르겠고 남은 시간도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내가 너무 불안하다. 이게 또 5번째를 쓴 거예요. 이분은 6가지를 썼는데 변화를 일으키는 것까지는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알겠다. 변화를 일으킬 수는 있겠다. 하지만 나에게는 지금 현재 나에게는 무리다. 이 생각이 또 이 불안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번 어떤 방법을 써도 나는 틀림없이 1년 내에 외동딸을 남겨두고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물빛지에 5가지 표를 하니까 이건 확실해. 불건전한 생각이 자기한테. 그래서 이걸 이제 바꾸는 거예요. 오른쪽에 바꾸는 거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쓰냐면은 1년 이내에 죽는다고는 할 수 없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1년 이내에 죽을 때 왜냐면은 항상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지만 암이라고 해서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꼭 거기에 맞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우리 몸이 마인드, 바디, 스피릿으로 이뤘는데 현대의학은 바디 치료하는 거예요. 바디 하나만 갖고 하는 거예요. 뭘로? 표준일 의료로. 표준일 의료 뭐 항암, 방사선 수술로 치료할 확률을 얘기하는 거지. 응? 마인드와 스피릿으로 가지고서 병을 치료하는 건 다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가져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30%짜리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당연히 1년 이내에 죽는다고는 할 수 없다. 요게 오른쪽에 이제 쓰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건전한 신념이에요. 거짓말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오른쪽에는 거짓말을 쓰면 안 돼요. 이 잘못하다가 이 포지티브 싱킹, 긍정적인 생각을 쓰시면은 너무 적극적인 생각이라고 너무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쓰면 어떻게 쓰느냐면 1년 이내에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렇게 써버리면은 이것은 딱 맞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안에서 또 이게 두려움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거짓말 아닌데 뭐 이런 생각이 또 들어 부정적인 생각에서 건전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너무 긍정적인 생각하고는 좀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쓴 것은 1년 이내에 죽는다고는 할 수 없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 큰 변화를 일으켜 건강을 되찾을 수도 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건강을 내가 되찾을 수도 있다라고 쓴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건전한 신념으로 쓴 거잖아요. 7가지 건전한 신념으로 병에 대한 건전한 신념을 이렇게 해서 오른쪽에다 쓴 거예요. 2번째, 병이 깊어져 자신의 신변을 돌보는 것도 불가능하게 되어 나도 괴로워지고 주위 가족들도 다 힘들어질 것이다 라고 썼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첫 번째, 이제 두 번째 이거의 오른쪽에 건전한 생각을 쓰는데 꼭 병이 깊어진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병이 깊어진다고는 반드시 그런다고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쓰고 또 가벼워져서 건강을 회복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오른쪽에 쓴 거예요. 두 번째 답 건전한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써놨고요. 그 다음에 주위 사람들에게 폐해를 끼친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응? 주위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도 괜찮다라고 이분은 썼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는 것이 폐해를 끼친다라고 꼭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주변 사람들은 그걸 암의 은혜에서 우리가 있잖아요. 배려, 응? 이것을 서로 가족 간에 배려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왜 가족이 다 나 때문에 힘들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내가 불안하고 힘들었던 거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알고 보니까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것만큼 이게 사실은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게 이거보다 더 큰 게 있나요? 우리의 본성 중에서 누군가를 도와줘서 누군가가 편하게 진다고 하면은 그것만큼 하여튼 그렇게 이제 그런 것들의 기본이 돼서 이분이 쓰신 거예요. 주위 사람들에게 폐를 끼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그 도움을 받는 애정이나 배려를 느끼는 것도 좋은 일이다. 뭐 이렇게 쓰신 거고 하여튼 또 이번에 좀 재미있게 썼어요.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것은 도와줄 기회를 준다는 것도 이게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인생에서. 요렇게 또 쓰신 거예요. 가족들이 내가 아파갖고 막 패기치고 그것만 아니라 가족들이 나를 도와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들한테 그런 도와줄 기회를 줄 수도 있는 것이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남을 도와주는 일은 무슨 일이라고 그랬죠? 좋은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쁜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제 쓰신 거예요. 자, 세 번째, 불건전한 사고나 감정이 병원을 악화시키고 나에게는 그런 것들을 바꿀 힘이 없다라고 왼쪽에 썼다 그랬잖아요. 오른쪽에는 뭐라고 썼냐면은 건전한 신념은 불건전한 사고나 감정이 병 상태를 악화를 시킬 수는 있지만 나는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쓴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큰 틀로 따지면 이게 이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큰 틀로 따지면 왼쪽에는 불건전한 것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지금 상태가 그러니까. 근데 오른쪽으로 바꾸는 것은 쉽지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왼쪽에 반대되는 얘기를 쓰면 돼요. 응? 없다 그러면 할 수는 있다. 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해갖고서 바꿔나가시면 되죠. 쉽죠? 바꿀 힘이 없다. 이것 때문에 불안했잖아요. 이제 바꿀 힘이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게 건전한 생각이다. 1차로는. 그 다음에 네 번째, 일단은 건강해질지 모르지만 암을 완전히 쫓아내고 계속 건강해 지낼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썼는데 이것은 이제 오른쪽 건전한 생각으로 바꿔서 쓰면 이거에 반대되는 말이라겠죠. 암을 쫓아내요 건강해지고 또 계속 건강해질 수 있다. 응? 네,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서둘러 이러한 변화를 일으킬 필요가 있지만 방법도 모르고 남은 시간도 부족하다. 이렇게 썼는데 오른쪽에다가는 이렇게 쓰면 변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은 충분하다. 충분하잖아요. 이게 3개월이면 되는 거예요. 15일 돼도 빨리 하면은 15일 일주일 안에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다는 것을 오른쪽에는 시간이 있다라고 쓰는 거. 그리고 지금은 무엇을 하면 좋을지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건전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다 알고 있지만 나에게는 좀 나의 지금 현재 상태는 무리다. 이렇게 이제 썼었는데 오른쪽에는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가능하며 나도 가능하다. 가능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오른쪽에는 건전한 생각을 쓴다. 너무 막 힘들게 쓰는 것을 막 사실 오른쪽에 쓰는 것은 왜냐하면 내가 가던 길로 계속 생각이 나기 때문에 오른쪽을 쓰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암 환자들은 암을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분들은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는 이게 이제 누군가 해줘야 돼요. 막 이걸 배워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이따가 암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래서 조금 하고 싶으신 계신 분들은 내가 조를 이렇게 짜드릴 때 그냥 남으셔서 내가 지금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직접 저하고 같이 한번 해보는 것을 한번 해보실 거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각 조별로 해서 각자 들어가셔서
그러니까 7 이상이 있으신 분은 남으셔서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7 뭐 그 정도 아니다 하면은 가서 연습하고 하셔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순서 이제 대충 아시겠죠? 예. 이것을 이제 여기까지 이제 쓰는 게 이제 하나의 순서예요. 여기까지 쓰는 게 한 50% 이제 하신 거예요. 나머지 50% 효과는 이걸 쓰시면서 50% 정도는 감정이 그런 거구나라고 이제 정확하게 알아차리시고 이제 전도봉상 안 할 거예요. 그런 거구나. 그까지는 되는데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그냥 이거 한번 보고 쓰고서 이제 다 됐어. 사라진 것 같아. 응? 후련해. 사라진 것 같아. 그런데 다음날 또 나와. 이따가 친구 보면 또 나와. 친구 보면 아니라 남편 보면 또 나와. 그래서 포인트는 이거의 치료는 포인트는 뭐냐면 계속 갖고 다닌다는 거예요. 적어가지고서 갖고 가서 일단은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누구 때문에 자극하는 외부 자극하는 것은 7가지 또 얘기했잖아요. 누구? 남편 아니면 부인. 그다음에 이제 뭐 자식 두 번째가 세 번째가 일, 경제 상황 뭐 이렇게 딱 했잖아요. 그런 상황이 부딪히면 올라오게 돼 있어요. 길랑길로 나니까. 그때마다 이걸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올라올 때는 왼쪽 오른쪽을 다 읽으셔야 돼요. 올라올 때는 딱 왼쪽과 오른쪽을 계속 읽으셔야 돼요. 한 2번 읽으면은 또 사라져요. 포인트는 그거예요. 계속 읽어본다. 써본다가 첫 번째 포인트라면 두 번째는 그런 감정이 올라올 때 읽어본다는 거예요. 7가지 쭉 얘기했잖아요. 그 스트레스 자극 요인. 우리 주변에 너무 가까이 있잖아요. 그렇게 올라올 때 이걸 갖고 다니면서 그래서 이것을 연필 쓰셔가지고 하여튼 갖고 다니셔도 되고 하나는 냉장고에다 붙여 놓으셔요. 집 거기다가도 붙여놓고 이렇게 막 여기저기 붙여놓으셔요. 그래서 남편이 많이 다니는 곳들에 다 붙여놔. 그래서 왜냐면 가까이 있을 때 멀리 있을 때는 그래도 덜 하니까. 그리고 나서 딱 하면은 한번 읽어보는 거야. 쫙 읽어봐요. 그러면은 이게 조금씩 변해가요. 얼마나 하면 되냐? 3개월 하시는 거예요. 3개월. 3개월 동안. 왜냐하면 우리 세포가 바뀌는데 의학적으로 80%가 바뀌는데 다 바뀌어요. 지금 여러분들 계속 변화하고 있는 건데 모를 거잖아요. 하루에 1조개씩 죽어요. 여러분들 세포가.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들 100조개라 그러면은 80 또 태어나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죽는 거에. 근데 80%가 바뀌려면은 90일 정도 걸려요. 거의 100일 정도 걸리면은 거의 지금의 내가 아니에요. 그냥 길난 거 계속 우리가 몰라서 그냥 가서 그렇지 90일 정도 지나면 확 바뀌어 버려요. 80%가 바뀌는데 거의. 그래서 옛날에 모든 것이 다 100일, 기도도 100일 했고 100일 하고 나서 잔치했고 아이들 태어나면 그 원리를 다 알고 있었어요. 옛날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작심삼일 3일하고 안 바뀌었다고 3일하고서 바뀔 수가 없어요. 3일에는. 그렇게 해서 한 3개월 정도를 이걸 계속 붙여놓고 실제로는 여기 이거 임상에서 해보면은 1개월 반이면 거의 다 바뀐대요. 한 2개월 정도 잡으시고 그냥 계속 읽어보세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읽어보시냐면 되냐면 그 누군가가 스트레스 자극이 들어왔을 때는 왼쪽 오른쪽 다 읽어봐야 돼요. 스트레스 자극이 없는데 내가 지금 편안한데 이거 또 읽어보면 또 나와 이게. 얘가 또 스트레스 자극 요인이었잖아요. 부정적 감정의 자극 요인이었기 때문에 얘를 읽을 필요 없어요. 얘는 읽으면 안 돼요. 이제 이게 포인트예요. 내가 부정적이지 않은 그 부정적 감정이 올라오지 즉 불안이란 감정이 올라오지 않으면 오른쪽만 읽는 거예요. 오른쪽만. 그래서 얼마나 그러면 그 애도 막 계속 하루에 3번만 아침 저녁 점심 해가지고서 오른쪽에 읽는데 한 5분도 안 걸릴 거예요. 한 번씩. 오른쪽은 그냥 요즘은 제가 찍으라 그래요. 핸드폰에 찍어라. 핸드폰 안에다가 찍어라. 핸드폰 안에 갖고 다니면서 바깥에 나가서도 누가 자극 주면 오른쪽 왼쪽 다 읽고 자극을 안 줄 때는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그냥 오른쪽을 봐라. 그렇게 했더니 하루에 3번씩 했더니 3개월 걸리는데 그냥 계속 틈만 나면 봤더니 1개월 반이니까 다 길들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 해를 끼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부정적 감정이 이거 너무 쉬워졌잖아요. 이제 부정적 감정이 나한테 해를 끼친다고 했는데 방법을 몰랐어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제 알았잖아. 그거 하면 돼. 이제 하면. 응? 단지 3개월 아니면 뭐 1개월 이상은 하셔야만이 길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길랑길로 간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아는 것이 정말 21세기에 마음을 이렇게 딱 방정식 같이 만들어 갖고 이렇게 한 것이 최고의 발명품. 최고의 발명품이에요. 발명품. 더군다나 이거 지금 심리 종양 심리 방정식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방정식으로 정말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던 것은 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21세기 이제 저기 1920년 이후에 최고의 발명품이 이게 되지 않을까. 해결하는 게 너무 쉽잖아요. 그리고 나서 연습하시면 돼요. 계속 연습하시면 돼요. 무슨 연습? 내려놓는 연습을 평상시에 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할까요? 호흡을 갖고 하셔야 돼요. 왜 호흡을 갖고 하냐? 다른 거 갖고 하셔도 다 괜찮아요. 하시지만은 호흡을 갖고 하시면은 여러분들 몸 안에 에너지가 생겨요. 에너지의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다른 거 갖고 해갖고 에너지의 변화 느끼기 쉽지 않아요. 왜? 에너지는 계속 흐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질병이라는 것은 몸으로 봤을 때 질병이라는 건 에너지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응? 그게 쌓인 거예요. 그게 병이잖아요. 그래서 기를 뚫으려면은 에너지를 만드는 호흡을 하셔야 돼요. 호흡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균형 잡힌 호흡을 하셔야 된다. 이게 바로 호흡 명상에 제가 이것은 저도 경험하고 있지만 저도 하루에 1시간은 기본이고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되면은 이제 재밌을 때는 뭐 2시간도 하고 3시간도 하고 왜냐하면 이게 재밌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명상은 재밌어 하는 거지 하시다 보면 재미가 있어져요. 근데 보통 보면은 명상을 막 해야만 된다. 막 이거 하면 뭐가 좋아지니까 한다. 이렇게 접근하셔서는 성공할 가능성이 길이 잘 안 나요. 길내게 하는 방법은 또 테크닉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1차로 지금 이제 한번 내일부터 또 우리가 한번 저녁에 한번 이거 갖고서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이게 이제 1차로 끝나는 게 아니라 2차, 3차 계속해서 우리가 이 강의도 마찬가지지만은 그것도 또 주변 사람들한테 하는 방법을 갖다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또 직접 해보지 않으면요. 100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번 해본 거 여러분이 이해 다 했으니까 이게 될 것 같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하면은 한번 안 써보고 직접 이렇게 3개월씩 2개월씩 안 해보면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또 되돌아서서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서 여기까지가 이제 하는 방법 전체 다 이제 얘기를 했어요. 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소그룹에서 해야 될 이야기고 자기 것을 직접 해도 되고 소그룹에서는 한번 주변 사람 중에 소그룹에 중에 한 분이 요거 나 이거 있어 지금 나 한번 해줘 그러면은 그분을 대해서 조회 한 명만 갖고 하셔도 돼요. 그렇지 않고 각자 하셔도 되고 각자 하셔가지고서 발표하셔도 되는데 가능하면은 연습할 때는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이 한번 먼저 쭉 얘기를 좀 들어보고 얘기를 쭉 들어보면은 왼쪽에 써야 될 것들이 먼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왼쪽에. 그리고 가장 본인만 알으니까 불안이다라고 하면 본인이 불안이다라고 하면 나는 주로 올라오는 감정이 불안이야. 그리고 한 사람 걸 대상으로 해서 쓰시면 여러분들 공부하기는 되게 쉬울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셔서 여러분 걸 쓰시는 연습을 하시게 되면 아마 본인 거 쓰시는 것은 오늘 가능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남의 거 해주는 것은 한 3번 정도만 하시면은 제가 지금까지 해보니까 남의 것까지 해줄 정도 되지 남의 것까지 이렇게 조절해 줄 수 이런 감정을 바로 그냥 근데 조건이 있어요. 지금 이게 감정을 조금 뭐 잡아주자 요 정도가 아니에요. 뭐 수치가 7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7 이상 수치를 뭐 한 6, 5로 떨어뜨리는 게 이게 목표가 아니에요. 이게 파워풀하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래도 조금 좀 편해진 것 같아? 이러면 여기서 얻고자 하는 것이 다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에요. 이건 무조건 3 이하로 떨어지셔야 돼요. 후련해. 야, 그러고 나니까 내가 정말 이 올라왔던 불안이 싹 가시는 것 같아. 응? 이제 괜찮을 것 같아. 요게 3 이하예요. 응?
이렇게까지 떨어뜨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셔야 돼요. 4, 5 떨어뜨려졌어. 한 5 정도 떨어뜨려졌어. 뭐 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편안해. 이것은 이거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뭔가 내가 좀 잘못 썼는지, 내 속마음을 내가 알아차리는 게 좀 약했던지, 아니면 건전한 사고를 내가 좀 아직은 좀 부족하게 썼던지, 이렇게 딱 이해하시면 돼요. 이것은 그 당시 이걸 만드실 때 의사들이요, 사실은 이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의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인지행동요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혹시 심리학 하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을 건데, 이걸 갖다가 보통 의사들이 이것을 남의 거 해주려면은 3년을 배워요. 그 배우는 것 정도가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 이거 돈 엄청나, 의사들도 이거 돈 주고 배워요. 근데 이렇게까지 심플하게 배우는 게 아니라 학술적으로 막 배우려고 그러니까 힘들어진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거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어요. 돈 되게 많이 하고서 가르쳐 줘요. 그 누구한테? 의사들한테. 의사가 의사한테 가르쳐 줘요. 그렇게 해도 한 2년 이상을 의사들이 배워가지고서 이걸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심플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거 만드신 분이 요 몰빛이라고 하는 분도 그렇고, 그 인지행동요법을 가지고서 요 3시간 이내에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만드는 분들이 정말 요점 정리 잘 해놓아가지고서 이분들이 세계적인 석학이 다 모이신 거예요. 모이라고 모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응? 여러분들이 이름 대면은 다 알 수 있는 사람들도 다 모였어요. 그래서 암 환자를 치료하는 이걸로 하나 표준을 만들자 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써보면, 만약에 그게 약하다 그러면 제가 좀 잘못 가르쳐 줬던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쓰는 게 조금 약했던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파워풀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집에서도 많이 써요. 아이들 같은데 너무 힘들어하면은 한번 써보자 해갖고서 같이 앉아가 이렇게 써보면 상당히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여튼 제가 나머지 하는 것들은 그 단톡방에다가 그거 올렸으니까 그걸 한번 좀 보아가면서, 이해한 것들을 보아가면서 이렇게 한번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렇다고 3시간 반에 모든 사람이 다 이걸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우리 이 진짜 프로그램에서는 인턴들 모여가지고서 밤에 계속 이거 공부합니다. 계속 공부해요. 5박 6일 모여서 한다 그러면 5박 6일 한 3일 정도는 저녁에 모여가지고서 이거 자기 거 써보고 연습하고 이게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기 거 잘 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사람 거 잘 쓰면 이제 시험을 통과해가지고서 자격증을 주는 이런 과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못 쓴다고 하셔가지고서 너무 이렇게 왜 나는 못 쓸까 이러실 필요 없어요. 이게 상당히 요약은 해놨지만은, 그리고 설명은 제가 쉽게 하고서 이해까지는 가시겠지만은 이게 직접 쓰려고 하면은 어렵구나라고 하는 것도 알아차리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쓰셔가지고서 한번 또 보기도 하고요. 또 시간이 벌써 이렇게 쭉 길어져 버렸네요. 쉬었다가 할게요.